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케알 최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9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저는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첫날 오전 미팅,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루앙프라방 방비행,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날에 늦게 집에 돌아오는 4일간의 일정이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같이 애인을 하며 같이 사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일을 했음에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주변 정리를 하기에는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M도 이제 정신 차렸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날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또 혹시 어디 레이디를 하러 갔냐라는 불안감도 들었고 집에 있으면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오스카 클럽과 방비행 에코투어는 M이 제 곁을 떠나는 날까지 저에겐 트라우마로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준 용돈으로 사촌 언니 S와 먹거리 야시장인 C홈에 가서 이것저것 맛있는 것 먹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편안한 차림을 좋아했는지 저의 티셔츠를 입고 있더군요. 그 티셔츠는 M을 처음 만난 날 제가 입고 자라고 빌려주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춤을 추는 M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M이 레이디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길로 들어왔을까? 한편으로는 저처럼 나이 많은 외국인 말고 젊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M은 이미 일반인 라오스 사람과의 생활, 그리고 수준, 돈, 그리고 소비는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엔 늦어버렸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나가는 동안에는 가끔 친구들과 매일 밤새 놀았나 봅니다. 잠은 적게 자고 먹는 것 제대로 안 먹고 맨날 노란 물 마셔대고 전자담배는 손에서 떼지를 않았고 살았나 봅니다. 저의 노트북으로 낮이고 밤이고 짱구는 못 말려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잘 때도 침대에 노트북 갖다 놓고 밥 먹을 때도 만화 보면서 먹습니다. 어느 날 영상 통화를 하는데 코피까지 흘리더라고요. 콧구멍에 휴지 꽂아 놓고 또 노래 따라 부르며 애교를 부립니다. 앞으로 이 애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와 헤어진다면 또다시 레이디 생활을 할 것이 같고 같이 데리고 살기에는 감당하기가 버겁고 제가 뭔 휴머니스트도 아닌데 왜 이런 책임감이 자꾸 드는 건지를 모를 일입니다. 결국 M도 저도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말입니다. 가속도의 법칙이 있지요. 원래 하던 일은 잘 멈춰지지 않나 봅니다. 하루는 M이 저의 노트북에 설치해 놓은 M 아이디로 로그인된 페이스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한국의 많은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헬로우, 안녕, 어디 사니? 며칠 있으면 라오스 가는데 만날 수 있냐? 라는 등의 메시지였습니다. M을 앉혀놓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건 놀이가 아니다. 나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 짓을 하냐? 지난번 방비행 에코 투어도 이런 식으로 한국 손님과 접촉해서 나간 것입니다. 제가 차단을 하려고 하니 안 된답니다. 오래된 고객이랍니다. 글쎄 그 오래된 고객이 지금 너에게 왜 필요하니 하니까 할 수 없이 제 눈앞에서 억지로 한국 남자들을 차단을 하더라고요. M은 세상 남자 모두가 자기의 자산이고 소유물로 생각했나 봅니다. 나중에 저와 헤어지게 된 계기도 역시 페이스북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 바람이 나서 저를
떠나게 됩니다. 페이스북,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M은 또다시 이사를 가자고 조릅니다. 지금 사는 곳은 너무 외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합니다.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내가 시간이 많이 나는데 한 달만 더 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M의 성격은 무척 급합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으며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웬만큼 성격이 급한데 저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집을 다시 알아봐라 라고 하고 저는 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저녁에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집은 알아봤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러 갔다가 친구 집에 와 있다고 합니다. 영상통화상에는 역시 노란 물병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적당히 먹고 집에 돌아가라고, 그리고 빨리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그날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M이 만나는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대부분 레이디들이고 그리고 그 마담이었겠죠. 마담이 또 부탁을 했나 봅니다. 하루만 일을 더 해줄 수 없냐라고요. M은 그날 밤 또 레이디 일을 하러 갑니다. 밤새 통화 안 되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통화가 되었습니다. M과 레이디들은 일이 끝난 아침에 같이 모여서 카오삐약을 먹으러 가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난리를 치고도 며칠을 못 가 또 이 짓을 반복하는구나 라며 언제쯤 인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식도 하고 체념도 했습니다. 하루의 여자들은 민간인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사갈 방을 구해라고 했는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M은 제가 아무 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화가 전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헤어질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혼자 살 방을 구했나 봅니다. 어느 방을 계약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하룻밤 일하고 번 돈과 제가 준 돈 중에 일부 남은 돈으로 계약금 100만 킵을 주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M에게 준 돈은 자기가 일을 해서 차차 갚겠다고 합니다. 지난번 오스카 클럽에서 탕진한 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아직도 M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은 천천히 가져가겠으니 잘 보관해 달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니 폰시누안 쪽이랍니다. 폰시누안이 어디냐고 물으니 행아웃 근처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다. 화내서 미안하다. 일단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난 오전에 M과 같이 이사갈 집을 가봤습니다. 홍태호였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싱글 침대가 2개 있고 냉장고, 방과 거실에는 에어컨, 그리고 낡은 의자와 낡은 테이블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1층에 방이 10개, 2층에 방이 10개 있더라고요. 홍이 방이고 태호가 뭐 줄, 한 줄, 2줄 할 때 그 줄이니까 방이 줄지어 있다는 뜻이겠지요. 집은 낡았으나 공간이 그리 좁지도 않고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었고 에어컨이 있으니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가 한국인 거리 쪽이니까 여기저기 다니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노래를 부르며 부탁한 강아지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전 직장 동료, 즉 레이디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롭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1층 2호와 1층 9호에 전 직장 동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M과 헤어지고 나서도 제가 살고 있었던 폰시누안의 그 홍태호였습니다. 방에서 짐을 챙기는 중에 M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제 폰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사진 갤러리에 들어가서 쭉 들여다보니 M의 옛날 사진과 전 남친인 한국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쓰는 핸드폰은 뭐가 그리 숨길 것이 많은지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과거는 과거니까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휴대폰부터 바꿔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휴대폰이 낡아라서기보다는
M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이제 새 출발 좀 해라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바꿔주는 것은 한국 남자가 라오스 여자에게 해주는 선물들 중에서 아마 1, 2위를 다투는 아이템일 것입니다. 저 역시 한국 남자, 그것도 나이 든 남자니까 돈 1000불이 넘는 삼성 휴대폰을 하나 사주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즉, 한국 남자의 정규 코스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휴대폰이 사랑을 지켜주지도 못할 것이고 그 휴대폰으로 새 남자를 만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M은 제가 사준 그 휴대폰으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데 이용을 했고 그 휴대폰으로 새 남자와 호텔방에서 자고 레스토랑에서 부둥켜안고 물고 빨고 하는 사진을 찍고 놀았습니다. 라오스에 처음 들어온 날이 10월 15일이고 그날이 현재의 숙소인 MK 아파트로 들어왔으니 14일까지는 이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면 16일이 되어야 돌아오는데 이사는 오롯이 M 혼자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M은 라오스 사람이고 그리고 옆에 사촌 언니 S가 있으니 둘이 어떻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M은 폰신호원 미쉐린 타이어 맞은편에 있는 월 300만 킵짜리 홍태호 2층 6호방으로 이사를 단행합니다. 홈파파오에 있는 MK 아파트의 생활을 끝내고 폰신호원의 생활이 시작되는 두 번째의 라오스 살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라오스 살이의 모든 결정은 M이 주도를 하게 되고 저는 그냥 따라가 하게 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라오스 여자는 항상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2025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오 깨알이었습니다.